손흥민이 없는 18분은 토트넘에겐 지옥이었다. 토트넘과 AS 로마의 무승부 경기 이후 영국 매체와 팬들이 손흥민 없는 18분에 대해 강력하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겨야 하는 경기에서 후반 막판 완전히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왼쪽을 장악하고 전방부터 수비까지 뛰어다니던 주장 손흥민이 교체된 후 토트넘은 그야말로 우왕좌왕 그 자체였습니다. 영국 BBC 라디오에서 해설하던 폴 로빈스는 손흥민이 그라운드에서 빠져나간 18분에 대해 오합지졸 토트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로빈스는 선수들이 반성해야 한다. 토트넘은 경기장 내에서 조직력도 리더십도 없어 보였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손흥민이 뛰었던 토트넘과 손흥민이 빠진 토트넘은 너무나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라고 평가하면서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솔선수범하지 않는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실제 손흥민이 빠진 18분은 손흥민이 없는 토트넘이 얼마나 무기력한 팀인지를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BBC의 폴 로빈스는 누군가 그라운드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는지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여지없이 보여주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로빈슨의 지적처럼 영국 매체들은 손흥민이 빠르게 뛰고 움직일 때 토트넘 선수들의 움직임은 활발했다, 유기적이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영국 매체들은 경기를 분석하면서 토트넘과 AS 로마전의 주인공으로 토트넘의 손흥민과 AS 로마의 스빌라르 골키퍼를 꼽았습니다. 특히 손흥민의 경기 장악과 솔선수범, 헌신과 리더십을 극찬했습니다. 손흥민은 경기 내내 왼쪽 윙어로 공수를 오가면서 특유의 좋은 판단력과 팀플레이 능력으로 경기를 주도했습니다. 손흥민이 있고 없고의 차이를 명확하게 보여줄 정도로 존재감을 보여주었습니다. 손흥민은 축구 통계 매체로부터 팀 내 최고 평가를 받을 정도로 최근 들어 가장 날카로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손흥민은 왼쪽을 장악하면서 모든 공격 기회를 창출했을 뿐 아니라 놀라운 수비와 역습 기회까지 만들어 주었습니다. 특히 존슨의 득점이 손흥민의 가로채기에서 시작되었던 순간은 영국 매체들이 놀라운 수비와 헌신에서 만들어졌다는 극찬을 받았습니다. AS 로마의 패스를 손흥민은 가로채기 후 바로 파페사르에게 건네면서 역습 기회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손흥민은 전반 45분에는 놀라운 양발 드리블로 AS 로마의 선수들을 농락하는 기가 막히는 장면을 보여주었습니다. AS 로마의 주장 펠레그리니가 몸으로 밀어붙이지 않았다면 AS 로마의 치욕적인 명장면으로 길이 남을 판이었습니다. 손흥민은 전방부터 후방까지 수비도 책임지면서 그라운드를 지휘했습니다. 손흥민의 움직임에 따라 토트넘의 선수들이 일제히 이동하면서 전술을 펼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이 후반 33분 교체되면서 토트넘은 조직력과 경기장 내 리더십이 완전히 무너진 모습으로 우왕좌왕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손흥민은 경기 내내 토트넘의 기회를 만들어주는 키패스의 기점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왼쪽을 완전히 장악하면서 토트넘의 모든 좋은 순간을 손흥민이 만들어주는 장면이 계속되었습니다. 전반 6분에는 6명이나 되는 상대 수비수들을 끌어놓고 브레넌 존슨에게 날카로운 크로스를 넘겼지만 존슨의 헤딩과 후속 동작 문제로 기회를 날렸습니다. 전반 14분에는 왼쪽에서 공을 끌면서 수비수 3명을 모아놓고 쿨루셉스키가 전방 침투를 하도록 기다렸습니다. 정확한 타이밍에 절묘한 패스로 쿨루셉스키의 발끝에 공을 보냈지만 역시 쿨루셉스키의 터치 실수로 절호의 기회를 날려버렸습니다. 당시 손흥민의 날카로운 패스를 수비수가 넘어지면서 막아보려고 했지만 실패할 정도로 날카로운 패스였습니다. 전반 44분에는 손흥민이 로마의 은디카와 대치를 하다가 놀라운 패스로 공을 쿨루셉스키에게 내어주었습니다. 쿨루셉스키는 오른발로 감아찼지만 골대를 살짝 비껴나갔습니다. 후반 26분에는 손흥민이 어려운 자세에서도 원터치 패스로 속공을 만들었습니다. 이어 메디슨을 거쳐 솔랑케가 슛을 날렸지만 스빌라르의 선방에 막혔습니다. 다만 전반 36분 쿨루셉스키의 슛이 골대를 때린 뒤 갑자기 손흥민 앞으로 굴러왔는데 빠르고 강하게 마무리한다는 것이 위로 뜨고 말았습니다. 전반 40분에도 사르의 슛이 수비 맞고 손흥민 앞에 떨어졌고 정말 어렵게 감아차기를 했는데 로마 골키퍼 스빌라르가 선방했습니다. 영국 현지에서는 베리발과 베르너의 투입 등 포스텍 감독의 교체와 후반 전술이 경기를 망쳤다고 직격하는 상황입니다. 손흥민의 화려한 팀플레이로 승리를 다 잡았는데 교체 이후 분위기가 다운되면서 다 잡은 경기를 놓쳤다는 것입니다. 2대1로 리드하는 상황에 포스텍 감독은 후반 23분 존슨을 빼고 메디슨을 투입, 이어 파페사르를 이브비수마로 바꾸며 수비를 강화했습니다. 그런데 후반 33분 손흥민과 벤탄쿠르를 빼고 루카스 베리발과 티모 베르너를 들여보냈는데 이 교체가 동점골의 원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중원을 메디슨, 비수마, 베리발이 책임져야 했는데 메디슨과 베리발의 수비력과 볼키핑 능력, 운영 능력이 모두 갑자기 뚝 떨어져 버렸습니다. 결국 AS 로마는 자유롭게 중원을 통과했고
토트넘의 골문을 계속 두들겼고 후반 46분에 베리발이 허둥대면서 섣부르게 몸을 날리다가 실점을 하게 됩니다. 손흥민이 빠져나간 후 토트넘 선수들의 움직임이 정말 무기력했다는 비판을 받게 된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손흥민이 없는 토트넘의 미래를 생각하면 정말 우울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오늘 경기는 AS 로마의 골키퍼 스빌라르가 승패를 결정지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AS 로마의 스빌라르 골키퍼는 경기 최고 평점을 받을 정도로 슈퍼세이브를 9번이나 하는 최고의 선방을 했습니다. 특히 박스 안에서 번개 같은 슈팅을 8번이나 막아내면서 토트넘을 좌절하게 했습니다. 전반 26분 솔란케의 슈팅을 몸을 날리며 슈퍼세이브했습니다. 이어 전반 29분 사르, 전반 40분에는 손흥민의 날카로운 슈팅마저 스빌라르의 손에 걸렸습니다. 손흥민의 슈팅은 정말 막아내기 어려운 코스였지만 놀라운 동물적인 반사신경이 빛이 났던 순간이었습니다. 후반 71분에는 손흥민이 메디슨에게 찔러준 패스를 받은 솔란케의 슈팅도 스빌라르는 선방해버렸습니다. 토트넘은 24번의 슈팅을 시도하고 12개의 유효 슈팅을 기록했지만 스빌라르의 선방으로 무승부 경기로 끝이 난 상황입니다. 토트넘은 오는 13일 스코틀랜드 레인저스 원정 경기가 대열투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정말 위험한 레인저스 원정 경기에서 반드시 이겨야 유로파리그 우승에 한 걸음 다가갑니다. 현재 유로파리그 리그 페이지 순위 경쟁에서 6위부터 10위까지 승점이 모두 10점입니다. 골득실 차이로 줄을 서 있을 정도로 순위 경쟁이 치열합니다. 메뉴가 승점 9점으로 12위에 자리할 정도로 13위까지가 승점 9점, 15위까지가 승점 8점을 획득하고 있습니다. 결국 토트넘이 오는 12일 레인저스 원정 경기에서 만에 하나 패배라도 한다면 15위권까지 주르르 밀려날 수도 있습니다. 레인저스는 그들의 홈구장인 아이브록스에서 매우 강력한 면모를 보이며 열정적인 팬들이 만들어내는 경기장의 분위기는 상대팀에게 큰 압박으로 작용합니다. 레인저스는 포스텍 감독이 토트넘에 오기 전 지휘봉을 잡았던 셀틱의 라이벌입니다. 유로파리그 대진표가 발표된 후 포스텍 감독이 레인저스를 도발하는 발언을 한 이유입니다. 포스텍은 대진이 나왔다. 신나고 좋다. 아이브록스 스타디움에서 나를 뜨겁게 환영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나를 보고 싶어 할 것이다 라고 일성을 했습니다. 스코틀랜드 리그에서 레인저스를 연이어 잡고 도메스틱 트래블에 성공한 것을 상기시킨 것입니다. 다시 레인저스에게 토트넘으로 그 치욕을 다시 안겨주겠다는 도발성 발언을 한 것입니다. 토트넘은 주장 손흥민의 리더십과 헌신에 다시 의존해야 합니다. 포스텍 감독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손흥민이 완벽한 몸 상태로 돌아왔다고 말을 했습니다. 오는 1일 풀럼전에서 다시 선발 출전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제 손흥민은 오는 1일 풀럼, 6일 본머스, 9일 첼시와의 리그 경기에 선발 출전해서 승리를 가지고 와야 합니다. 손흥민은 A매치 경기에다가 리그 경기에 카라바오컵과 유로파리그 플레이오프까지 책임져야 합니다.